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어렵고 감염 속도가 빨라 방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에 붕괴된 전원마을 공사 현장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2차 방제가 우려됩니다. 무등산 정상에 있는 폐기물을 치우기 위해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폐기물이 사라진 무등산 정상이 말끔하게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운행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주차 공간이 있고 자기 부담금 납부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야산,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벌겋게 말라 죽었습니다. 마치 가을 단풍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산 전체가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인근 산 중턱에서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소나무 나이가 30년 이상은 좋게 돼 보이지만 전기톱에 단 몇 분 만에 잘려나갑니다. 재선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토막난 몸통과 가지들은 방제약과 함께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덮어집니다. 이른바 훈증 처리로 기생하는 선충을 모두 박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제 어떤 기온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해충이 대체적으로 좀 다소 늘은 것 같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올해 순천 지역에서 파쇄되거나 훈증 처리된 소나무만 800그룹. 아직 파악되지 않은 나무까지 포함하면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수천 그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처럼 생긴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한 뒤 소나무 속으로 들어가 자라면서 수액 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한번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치료가 힘들고 감염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방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훈증할 때도 훈증하는 장소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들이 또 다소 적다 보니까 방제하는데 조금 다소 늦어질 수 있고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선충병이 확산되면서 사시사철 풀어야 할 소나무 숲을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의 실업자는 1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8% 증가하고 실업률은 2.6%로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실업자는 17,000명으로 지난해 비해 4,000명이 증가해 실업률이 1.8%를 보여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올해 안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올해 말 국가부채 규모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해 1,053조 원에 이르고 국내 총생산의 79.3%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2007년 말에 비해 2배로 늘었다며 부채를 줄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정상에 있는 폐기물을 치우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기가 동원됐습니다. 대형 폐기물이 사라진 자리 정상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불재에서 날아오른 헬기가 소속대에서 폐기물 뭉치리 매달고 내려옵니다. 인공 콘크리트 잔해와 낡고 녹슨 군부대 출입통제 철조망, 오래된 탁자와 의자까지. 정상에 쌓여있던 폐기물들은 헬기에 들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꼭대기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수십 년간 방치됐던 폐기물 50여 톤을 헬기로 치우는 겁니다. 과거에 서석대 출입을 통제하던 철조망입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정상에 흉물로 방치되었는데 이제서야 산에서 치워지게 됐습니다. 노후 시설물과 방치 폐기물이 치워지면 무등산 정상의 경관과 생태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서석대 정상부에 방치됐던 노후 환경제일시설들을 철거하면서 서석대 경관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탐방객을 위협하던 흉물을 걷어낸 무등산 정상은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오는 11월 2일 다시 시민과 만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서 호남권이 최하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전체 금액 가운데 광주는 0.7%인 431억 원, 전남은 1.1%인 70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영남권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충청권도 10%대를 넘었습니다. 문화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오는 2015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연과 전시 콘텐츠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부실 논란이 있었던 지난 4월의 발표안보다는 많이 구체화됐습니다. 박수행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개의 핵심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도 각각의 시설별로 준비됩니다. 아시아 예술극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동시대 공연 예술 작품이 연간 80차례 공연됩니다.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야외 무대도 상시 운영되고 정기적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문화창조원은 예술과 과학, 인문학이 융합된 전시 작품들로 채워집니다. 아시아의 도시와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아시아 지역 대표 작가들의 걸작과 대중이 선호하는 블록버스터 작품이 주기적으로 전시됩니다. 문화정보원은 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고 자원을 수집해 문화예술 창작의 원천 소재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문화 인력을 양성합니다.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의 자연과 문명, 예술을 보여주는 전시와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시아 지역 어린이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축제도 마련합니다. 민주평화교류원에선 아시아 각 나라의 문화단체와 예술가들이 교류하며 인권과 평화의 정신을 공유합니다. 이에 전남도청 보정건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열흘을 예술로 조명한 작품이 상설 전시됩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콘텐츠 계획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올 연말 안에 최종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오는 2015년 7월 전당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구상안에 대해 광주 지역 문화계는 창조적 동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문화전당이 왜 옛 전남도청에 들어서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콘텐츠 구상안에 따르면 아시아 예술극장에서 한 해 80편의 창작 공연을 무대에 올려야 합니다. 개관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할지 문화계 인사들은 우려했습니다. 문화창조원의 기능도 문화예술 창조나 제작보다는 지나치게 전시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는 욕심보다는 문화창조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시, 그다음에 공연 쪽에 조금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쪽이 창작을 한다, 제작을 한다거나 그런 시설이 돼야 될 텐데. 문화전당이 옛 전남도청에 조성되는 취지가 콘텐츠에 좀 더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또 문화전당은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도시재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한 창조적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경제성, 대중성, 향유성 이런 것에는 아직도 많이 미치지 못하다. 5개의 핵심 시설별로 콘텐츠 개발 계획을 짜다 보니 서로 중복되거나 융합되지 못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 전체를 아우르고 기능을 조정할 운영 주체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를 다루는 주체가 있어야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운영 주체 문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전당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교육과 연구 기능을 좀 더 보강해달라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 여름 전원마을 공사 현장이 폭우에 붕괴됐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복구해야 하지만 자치단체도 시행업체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 2차 붕괴가 우려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로 쌓은 길이 114m, 높이 15m 외벽 가운데 54m가 붕괴됐습니다. 지난 7월 신안군 증도 전원마을 공사 현장이 폭우에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된 전원마을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곧 무너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위험한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흘러내린 대형 바위돌과 도사는 산림 도로를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쌓인 2만 톤이 넘는 바위와 흙더미는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아무런 조치도 않고 이 방치 둔 게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엄청 위험하고요. 복구공사는커녕 정리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안군은 공사 시행업체가 8월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투자한 8억여 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 촉구 공문만 보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촉구 공문 보내고 다시 이제 돈을 걷기가 굉장히 자기 내부적으로 지금 좀 안 되는가 봐요. 신안군은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행정 뒤집행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이 무산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2년이 지났지만 기반 공사도 끝내지 못한 전원 마을이 언제 추가 붕괴될지도 모른 채 오늘 또 위태롭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조선대 구성원들이 장기 파행을 빚고 있는 법인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섭니다. 조선대 민주동호회는 오늘 조선대 설립 기념탑에서 구 경영진 복귀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차기 이사로 선임된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이사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에는 조선대 교수 800여 명이 비상총회를 개최해 이정남 이사 사퇴와 개방이사 3인 우선 선임을 요구하는 등 법인 이사회를 압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로 만든 국수는 국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동안 식품분류상 해조류 국수는 묵류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국수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농공단지의 한 식품 제조업체. 10여 년 전부터 미역과 다시마를 이용해 해조류 국수를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해조류 국수는 밀가루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묵류로 분류돼 왔습니다. 모양은 분명 국수지만 납작한 묵으로 분류돼 대형 마트 등에서는 국수 진열장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식품 유형과 포장 상품명을 묵류로만 표기하도록 해 홍보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해조류 국수도 당당히 국수로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이 같은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완도군과 업체의 건의를 식약처가 받아들였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권한 결과 이번에 국수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내 해조류 국수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완도 지역 업체들도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수 코너나 그리고 국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국수로 표기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소비자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완도 지역에서는 연간 650여 톤의 해조류 국수를 생산해 수출과 내수 등으로 모두 20억여 원의 판매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 추진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운행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아차 레이와 르노 삼성 SM3, 한국 GM 스파크 가운데 희망하는 전기차를 선택해 운행할 수 있으며 시에서 보조금 2천만 원과 전기차 충전기 1대를 지원받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기차 수량은 총 38대로 주차 공간이 있고 자기 부담금 납부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주시의 공원 녹지 계획이 제때 변경 보완되지 않아 주민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은방 광주시 의회 의원은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 도시공원 가운데 5곳이 공원 조성 계획 없이 지정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주 화정공원과 봉산공원 등은 2년 안에 공원 지정 효력을 잃을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원 5곳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들이 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도록 알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 어제 전남대학교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대선 개입 진상규명 특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내용들을 묶어 지난 9월 국정원을 말한다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새 야구장에 설치할 미술 조각품으로 조각가 배현 씨가 출품한 광주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화강석과 브론즈로 구성됐고 야구를 통해 하나가 된 광주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광주시는 야구장 건립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까지 미술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